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앞으로 마주할 불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거대한, 뭐, 인과응보나 뭐, 천벌이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마주하게 될 불행 같은 근황들. 물론, 착한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행을 마주할 때가 있지만, 음,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의 근황을 알 길이 없으니, 뭐,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알기 힘든 부분도 있죠, 원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고통을 받고, 조금 뭔가 힘들어지고, 우울에 빠지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추가 카드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해. 아하. 네, 1번 뽑아주신 분들은 그 일단 그 사람이 마주할 불행이잖아요. 그냥 소소한 불행이라서 그런가? 그 막 좀 순한 맛으로 뽑히긴 했어요. 뭐 갑자기 길 가다가 뭐 벼락 맞고 물 맞고 막
뭐 그런 거다 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불행들인데, 이 사람은 어떤 불행을 겪냐면 미래에 그 어떤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좀 나쁜 인연이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쁜 인연이고, 그 인연을 맺게 되는 순간부터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진 사람이고, 좀 언젠간 꼭 만나야 됐던 사람처럼 보이네요. 그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좀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좀 패배의식도 많고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이 사람의 인성을 봤을 때는, 좀 뭐랄까, 기회주의자가 있어요. 기회주의자라는 거는 뭐 사람 사이에 뭐 의리나 뭐 그런 정의라기보단 좀 냉정하고요. 계산적이고 항상 마음엔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약간 사이코 소시오패스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성정이다 보니 이 여린 일본 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이 사람에게 미래에 엮이게 되는 사람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뭐 결혼을 하던 같이 살던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던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러분들 상처 준 이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주의자이고 되게 좀 계산적이고 좀 남들을 이용해 먹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이중적인 마음? 어떻게 벗겨 먹을까? 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바로 환승이별 가거나 바람 피는 게 아무 죄책감이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려고 하고 이성들에게 그래서 뭔가 여지를 주려고 하고 꼬시려고 하고 이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일부러 좀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인데 결국 고른 사람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결국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최소한 같이 살기라도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망상이 심해집니다. 망상. 사람들에게 상처 줬고 이중적이고 가면을 쓰고 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계산적이고 쉽게 배신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딴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조종하고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한테 언젠가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할 거라는 생각, 확신이 너무 많이 뜹니다. 여기도. 그래서 결국은 남들에게 상처 주면서 살았던 본인의 그런 작은 습관과 인성이 에, 악행을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 자신, 그리고 하늘이죠. 하늘에서 보고 있고,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 사람도 신뢰감이 없어요. 자기를 혐오하는 게 은연중에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규율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한다면, 뭔가 누군가가 뭐 하더라도 좀 일말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워낙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피해 입히는 게 일상에다가 이용하고 또 이제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자기의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자기처럼 이렇게 딴 마음 품고 떠나거나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구속과 집착이 심해질 거예요. 거의 뭐 망상 수준, 피해 망상 수준이 될 건데 그 정신병도 결국 본인이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있을 거다. 옛날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양다리, 세다리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의문한 마음 품으면서 언제든 이 사람이 좀 더 월급이 높거나 지위가 높으면은 갈아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보다 훨씬 나은 조건인 사람이 있으면 언젠간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륜으로 이어진 커플들이 그렇게 뭐 죽고 못 살아서 이어지더라도 또 깨지기가 조금 쉬운 게 어쨌든 이제 각자 누군가를 배신하고 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서로 의심하게 되어서 그렇게 더 균열이 빨리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그런 식으로 여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주위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할 거고 계산하고 못된 짓을 작당하고 꾸미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이제 그 망가져 있어요, 내면이. 뭐 정신이 망가졌다고 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면이 망가져 있고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네, 본인이 다 자초한 거거든요. 본인이 다 씨앗을 뿌려 놓은 거예요. 남들을 아무렇지 않게 음해하고 괴롭혔던 거. 그리고 이중적으로 막 이 기회주의자처럼 굴었던 거. 그런 게 다 일말에 아무도 자기를 뭐라고 안 하고 숨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씨앗들이 결국은 꽃이 되어서 꽃밭처럼 막 지금 덩쿨같이 막 자라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좀먹고 있어요. 누구도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는데도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괜찮지가 않아요.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지도 않은데도 그래도 계속 불행하고 우울해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 촉이 느껴지는데 그게 똥촉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람 피고 있을 거야 라고 촉이 자꾸 느껴지는데 그게 아닐 확률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날 욕할 거야 하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촉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좀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만드는 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성정이 못돼서 그럴까요? 아기도 이 사람에게는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욜로족?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부러 그런 부부들도 많지만 딩크족 같은 분들. 근데 이 사람은 아이를 원했던 것 같고 본인이 원했던 아니면 주위에서 뭐 배우자 가족들이나 뭐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원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아이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아이가 없어도 요즘 뭐 손가락질 하거나 뭐 욕하고 뭐 굳이 그러진 않잖아요. 뭐 제사상 막 차려야 될 아들을 꼭 낳아야 돼. 뭐 이런 또 집안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독 좀 그런
식구들, 가족들이 좀 엮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배우자나 그 상대 쪽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를 그냥 뭐, 그냥, 속상하겠구나. 더 노력해 봐라. 이렇게 격려해 주기보다는 뒤에서 계속 재수 없는 애라서 못 낳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인격 모독과 인신 모독, 예, 뭔가 이제 뭐 여성이시라면 뭐 여자로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을 듣고 구설이 나고 막 소문이 나고 막 그러면서 평판이 좀 많이 나빠지고 남성분들이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부분을 좀 약간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요. 주위 사람도 그닥 뭐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이 사람한테만은 좀 관대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어떤 분위기와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꾸 이제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없고 뭐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자꾸 열등감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는 내가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언제든 부품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갈아 끼우지 않을까 하는. 왜냐면 본인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이용하고 부품처럼 내치고 망가뜨리고 금방금방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그랬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 식구들도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또 이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또 곧 그럴 거라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 사람의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니는 좀 인성이 좋아져야 된다. 좀 약간 종교의 힘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보세요.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뽑혔어요. 연속으로. 이게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건데 칼날이 막 박혀 있어서 막 밑에서 배에 물이 차고 있는 거예요. 침몰할 수도 있는 건데도. 그런데도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상대방은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과의 삶 자체가 침몰하는 배를 같이 타는 듯한 느낌이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냥 죽고 싶다. 아니면 네가 그냥 죽어라. 죽어야 끝난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너같이 비도덕한 이 사람도 이제 실체를 안 것 같아요. 비도덕하고 그런 거 보면은 네 종교단체라도 다니면서 회개해야 된다, 참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감이 없고 자존심이 약한 사람이더라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좀 물건이니까 너무 못됐으니까 좀 이렇게 이제 심한 말을 하고 그냥 죽으면 좋겠대. 약간 본인이 죽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니까 우울증도 진짜 심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나 옆에 있는 사람도 우울증 때문에 막 죽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숨만 쉬고 여기 있는 것 뿐인데 네 못된 짓 했다. 네 갑자기 뭐 나를 공격한다. 뭐 네 안에 뭐 칼이 숨겨져 있다. 뭐 네가 나를 뭐 전파 공격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힘들죠.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길에 우울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실행을 하나 봅시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못된 사람의 상대방이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올해보단 내년쯤에 할 수도 있어요. 최악이면.
네.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1번 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 그 못된 사람이 마주할 불행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사이고, 그 가정 내에서도 물론 뭐 다 행복하지 못하지만, 유독 이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될 게 자식이, 자손이 귀한데, 그거를 좀 이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해서 자기 상대방 배우자한테도 계속 괴롭힘, 피해망상적인 발언을 하고 하다 보니 그 배우자는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도 하고 싶어 하는, 그 내년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카드들이 왕창 떴습니다. 그럼 1번 리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처 준 그 사람이 그 마주할 불행인데, 뭐 엄청 거대한 불행보다는 그냥 소소한 불행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아, 어머나. 자,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이 마주하게 될 불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는, 음, 이 사람이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종교인에 반대되는 행동은 뭘까요? 망나니, 범죄자, 이런 거죠. 그런 성정이 있는데, 그게 까발려지게 됩니다. 불행이. 그래서, 뭐랄까, 뭐, 하는 일도요,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약간 뭔가, 약간 뭐랄까, 창작 관련된 일이나 아니면 창의성이 요하는 일, 뭐 디자인이나 예체능 계열, 음, 뭐 그런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주목받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일에 하나도 재능이 없어서 그 퇴물 취급받고, 또 진짜 꼰대 취급받고, 실력이 뽀록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또 다른 길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 일이 성사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업계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일을 하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 이 사람의 경력이나 뭐 하는 일이 하나도 어필되지 않고,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냥 뭐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그 정도 뭐 경력 전문성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게다가 뭐 그렇다고 엄청 창의적인 사람도 아니고 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인 거죠. 게다가 인성까지도 좋지 않아서 그 좀 소문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좀 흉흉한 소문. 다른 업계에도 소문이 났어요. 이 업계에서도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들을 상처 준 그 행동이 분명 소문이 났어요. Wheel of Fortune. 그리고 다른 업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어요. 예,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종교인에 반대되는 행동이 하는 게 뭐 꺼리낌 없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도 많을 것 같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도 버티기가 힘들고 무엇보다 재능도 없어서 더 존중받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쌓인 경력이나 뭐 일을 가지고 다른 쪽을 기웃거리더라도 그 다른 쪽에서도 이 사람이 딱 봐도 별로 재능도 없어 보이고 그냥 사람이 너무 인성도 안 좋아 보이니까 그냥 이제 내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소문 났냐면 좀 뭐랄까 좀 약간 이 사람 보면은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 그리고 막 사람들 뒤에서 욕해가지고 자기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어 그게 이제 좀만 조사하면은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도 그냥 그런 식으로 못된 말을 해가지고 사람 자기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게 하는 그런 성정이 있었었던 것 같은데 다 들켜요. 멍청해서. 뭐 재능도 없어, 뭐 인간적 매력도 없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인연이 연인이 있든 뭐 결혼을 했다면은 이혼당해요. 이혼당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이혼당.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이 사람의 그런 뭔가 범죄자 같은 가치관과 얍삽이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업계나 다른 업계에서 소문났던 그런 게 이 사람 귀에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쫓아요. 예,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는, 일말에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좀 이제 좀 착한 인간이 되도록. 그치만, 보면은 돈이라도 잘 벌고 커리어라도 조금 잘 쌓아서, 그러면 되는데 또 그런 일도 지금 안 좋고, 인성도 안 좋고, 승질도 더럽고, 나쁜 사람인데, 일도 못해서 거지가 됐다. 예, 바로 내칩니다. 바로 내쳐요. 예, 돈 때문에 참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내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 뺏길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이 모아놓은 거 뭐, 차나 집이나 뭐, 예. 돈, 뭔가 분할하면서 다 뜯기거나 이혼하고도 돈 나갈 곳이 되게 많아갖고 고통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심하면은 네, 1, 2, 3, 4, 5. 한 5년 뒤쯤에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정도는 4년 정도는 참아주거든요. 별거를 하더라도 참아요. 웬만하면 이혼 안 하려고. 근데 5년 뒤에는 이 사람이 완전 커리어도 박살나고 이제 메리트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제 버려버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결혼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업계나 뭐 이런 데서 평판도 안 좋고, 뭐, 이 사람의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이 막 뭐라고 이제 해가지고 자기 귀에도 자꾸 들려오고,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가 존경스러울까요? 음, 좀 싫겠죠? 특히 이제 종교인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는 뭐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도 있지만 성범죄 같은 일 같은 것도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사람을 모욕하고 갈구고 모함하고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아무렇지 않은 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자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인들은 하늘에서 세세하게 벌을 주기보다는 본인의 나쁜 습이나 행동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친다. 그게 인과응보처럼 보이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습관을 이렇게 쳐 맞을 때도 복이 많으면 좀 쉴드 방어라도 되는데 이 사람은 복도 없어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그 업계에서도 계속 소문나고 그래가지고 돈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자기가 좀 사람으로서 좀 양심적으로 살았으면은 뭐 뒤에서 없는 말 지어내고 뭐 한 일시적으로 자기가 평판 좀 높이겠다고 누구 바보 만들고 뭐 그런 짓들 아니면 뭐 성추행 성희롱이나 뭐 아니면 그렇게 뭔가 누구 사람 왕따시키는 분위기 뭐 그런 거 행동만 안 했더라도 뭐 업계에 소문나진 않았겠죠. 특히 요즘은 금방 소문이 좀 이렇게 좀 나기 쉬운 특히 세상이라 옛날에는 뭐 되게 폐쇄적인 업계도 많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저지러지는 악행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 미디어에서 대형 미디어에서 차단을 하고 하면은 내 목소리를 알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 뭐 내가 나를 어그로 끌어가지고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너무 많아요.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악행이 이렇게 뭔가 소문이 나고 그리고 뭐 블랙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요즘은 그 블랙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리뷰도 있더라고요. 그 전 직원들이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근데 대체로 조금 맞는 편 같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블랙 기업 다녔을 때 몇십 년 만에 그 한번 쳐봤는데 그 리뷰가 1점, 0.1점인가 뭐 빵점을 주고 싶었는데 그나마 빵점이 없어서 줬다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좀 공감 가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느끼는 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좀 그런 사람이에요. 음. 블랙 기업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유형일서도 있고 그 뭐랄까 이제 금전이 힘들지만 업계에서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술자리가 없는 게 어쩌면은 이 사람이 뭐 경력을 쌓았던 그 회사 자체가 인터넷의 블랙 기업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채용하려는 분도 이제 그 이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좀 보려고 쳤다가 막 막 나쁘니까 이 사람을 좀 완전 차단하는 걸 수도 있고. 소문이 금방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다. 돈이 너무 없어서 불행하고, 인간관계도 끊어져서 불행하고, 좀 사람들에게 내가 어둠과 슬픔을 주면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좀 깨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웬만하면 사람들을 좀 희망을 북돋아주고, 좀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고, 좋게 만들어줬다면 내가 안 그럴 텐데, 그거를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불행을 서서히 겪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좀 질투가 많아요. 그 돈미세 느낌도 나요. 여러분들이 좀 유능하고 아니면 돈이 많은 분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잠재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도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꼬셔가지고 막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자만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뭐 성추행, 성희롱 당했다 이랬으면 이 사람은 꼬셔가지고 좀 뭐랄까 꼬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멍청이 아닙니까? 성추행, 성희롱으로 꼬시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게 범죄자 머리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좋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가슴 만지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엉덩이 만지고 이러면은 그게 뭡니까? 그거는 공격이지. 그런 거 아닌가요? 아주 이제 머리가 아주 좀 제대로 도덕성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약간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삼각관계 연루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지가 되게 다 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기가 느끼는 촉으로는 내가 뭐 바람을 피던 양다리 오다리를 걸치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럴 거다 이런 생각해갖고 막 그런 식으로 뭐 이게 삼각관계 연루돼가지고 막 그렇게 쓰레기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범죄자 마인드라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해.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촉이나 감이 있는데 뭐 그거를 너무 믿어요. 그 감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범죄자기적인 가치관과 머리 내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질르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행동력이. 음, 시기 질투가 심한 게 약간 돈적인 거에서 또 시기 질투가 되게 심해요. 돈. 부자인 사람들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부자면은 무조건 옛날에 막 욕하는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꼭 드라마 악역에서도 꼭 부잣집 사모님들이 막 괴롭히고. 근데 왜 이렇게 부자를 시기 질투해서 음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되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뭔가 부티가 나고 돈 많이 벌 것 같은 사람도 막 그 질투에 부들부들 거리는 거죠. 이게 돈을 쫓으면 결국 돈이 도망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좀 그런 인생처럼도 보이네요, 이 사람이. 네, 이제 이 사람이 마주할 불행은 네, 나쁜 소문이 업계에 쫙 돌고 다른 업계에도 들어가지고 이직이 쉽지 않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 벌 수 있냐고 했는데 타워카드가 뜬 거 보면은 앞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5년 뒤쯤에는 이제 배우자나 옆에 연인이 있다면 버림받게 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리딩을 보자면은 이 사람이 마주할 불행이 좀 많이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요. 이게 타고난 팔자가 이렇게 워낙 좋지 못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일단은,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일단 좀 복이 없는 분이에요. 의식주 복이 없고, 그래가지고, 음, 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룰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일은 복이 없어. 박복해서 그렇고, 또 가족들에게 좀 상처받을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특히. 그리고 이제 뭔가 가족들에게 폭언과 욕설 같은 거를 들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힘이 많이 빠지네요. 그래도 이제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이 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었으나 워낙 타고난 복이 박복하다 보니까 이루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무슨 일이든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꼭 자기 인생을 좀 이렇게 복돋아주고 기운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게 아니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만 이게 주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애정사 같은 거에서 큰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삼각관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힘이 빠집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마주하게 될 불행은. 이 사람은 굉장히 어두워요. 마음도 어둡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도 이어지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지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옆에 이렇게 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봅시다. 만약에 결혼해 있다라고 하면은 바람필 기회도 좀 생겨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에 힘이 없고 박복하는 사람이라서 배우자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좋게 바꿔주려고 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게 하면 그게 또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해지고 그래서 바람피고 싶어지고 그런 종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에서도 어떤 나쁜 소문이 돌게 돼가지고 그만둬야 되는 일도 생길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는 일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보여요. 내가 믿으면 내가 다 이룰 줄 알았대요. 근데 어쩝니까? 이게 운이 또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공하시는 분들에게는 70%가 다 운이 따라줬고, 성공에는 운이 70%가 따라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운이 나빠요. 아무리 자기가 잘 날려고 해도. 그리고 가족들이 되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되게 함부로하고 못되게 막 만들어요. 막 폭언하고 욕하고 막 쌍욕하고 막 자꾸 내면이 자꾸 이제 어둡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욕 듣고 폭언 듣고 뭐 그러는 게 일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그 애정사에서도 뭔가 이제 바람이든 불륜이든 뭐 그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이유고 어쨌든 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정을 꾸렸든 타워 카드로 마무리가 됐네요. 온갖 나쁜 건 다 떴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뭔가 신이 일부러 좀 고통스러운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맺어준 것처럼도 보여요. 더 무서운 거죠. 그 신이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좋지 않네요. 예후가 많이. 이 사람의 인성은 너무 꿈이 높았어. 이상이 높았고요. 이렇게 좀 꿈이 높고 이상이 높아가지고 좀 욕심이 과해요. 허세와 허영이 있으면 사기당하기도 쉽거든요. 약간 허세랑 허영심이 좀 많이 있는 사람처럼도 보여요. 예,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랑 엮인 배우자도 필연적으로 삼각관계에 엮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정이 조용할 날은 없지 않나 이렇게 예, 보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좀 앓고 있고 음, 좀 신이 일부러 또 이 사람이 뭐 결혼하거나 했을 때 한번 이제 고통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전생에 엄청난 가해자의 피의자였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네요.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상처 줬나 했을 때 지가 이상이 높아가지고 좀 계산적인 게 굴었던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걱정 마세요. 이 사람은 뭐 푼돈이라도 벌려고 어디 회사를 들어가든 일하려고 가도 좀 약간 거기서 조리돌림 당하고 모함 당하고 약간 그런 팔자 같아요. 박복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엄청 고통받아요. 약간 직장이라는 공간이 엄청 고통이고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간도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불행이 어, 신에게 빌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신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너는 이번 생에 그런 식으로 고통 받아봐라. 이번 생은 빚을 갚아봐라.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관이 많은 분들이 전생에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갑질을 너무 해가지고 이번 생에 관이 과다하게 많아서 직장을 들어가거나 했을 때 그 직장이 나를 치고 건강을 해치고 막 괴롭히긴 당하고 모함 당하고 막 그런다고 들었는데 좀 그런 느낌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닐까. 직장이 나를 막 괴롭히고 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네. 그럼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주하게 될 불행은요, 좀 고마움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면서. 애정사든 사람에게든. 이 사람에게 이제 뭔가 호의를 가지고 뭔가를 해줬던 것들을 고마움을 하나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좀 비열한 모습도 있어요. 뭔가 이제 옳은 상황이고 정의로운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도 일부러 반대로 얘기를 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의 평판을 이렇게 잃게 만들었던 그런 죄업이 좀 보입니다. 애정적인 면에서도 좀 뭔가 자유로운 사람처럼 연애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아무리 요조숙녀나 아니면 뭐 되게 자상한 남자인 척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누군가와 맺어지더라도 그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요. 그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 사람의 그런 평상시의 성정과 인성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입니다. 연애도 뭔가 봤을 때는 자유연애를 해왔을 거고, 또 뭔가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비열한 구석도 있다 보니까, 가정을 유지하기에는 좀 침몰하는 배가 되는 거죠. 애초에 배가 좀 뭔가 튼튼하고 또 이제 듬직하고 잘 만들어졌다면은 침몰할 일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그런 인생들은 딱 침몰하기 좋은 배처럼 거짓된 삶을 살고, 그래서 야매로 막 짓고, 막 뭐 단가 낮춰가지고 배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해 왔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성정이 결국은 침몰하는 배로 이어져 가지고 가정 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분도 오고 상대도 오고요. 이분은 이렇게 봤을 때 그 상대에게 뭔가 하나도 어필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나 뭐 성적 매력이 하나도 어필이 되지가 않아요. 상대에게. 그리고 상대가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사기꾼이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기꾼아. 다시는 얼굴 쳐다도 보고 싫고 맨날 맨날 얼굴 보고도 싶지 않다. 사라져라. 진짜 너무너무 사람 자체가 부끄러운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진짜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가. 그래서 난 진짜 사랑이 없대요. 이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말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4번 뽑아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뭐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뭐 고마움도 모르고, 그러고 뭐 이렇게 비열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라도 누가 이제 존경하고 존중을 하겠어요. 본인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더 해주고 싶은 말을 뽑아볼게요. 너는 어딘가 지금 돌아 있다. 제발 병원에 가서 약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못된 사람의 배우자가 이 도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배우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볼게요.
그 너랑은 내가 아이도 갖고 싶지 않대요. 네, 너같이 박복하고 나쁜 가치관을 영향을 주는 자식은 전혀 낳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욕심만 가득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인성으로 살았냐면요. 양다리가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불륜, 양다리, 바람 이런 게 전혀 꺼리낌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그런 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좀 행동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이 말씀하시기로는 네가 사람 될 때까지 우울에 빠지게 만들 거고 돈이 더 힘들게 만들 거고 그런 식으로 배우자랑 만약에 내가 엮여 있더라도 쇼윈도 부부처럼 살게 만들 거래요.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고쳐 먹지 않는 이상은 계속 끊임없이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길 거예요. 특히 금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내 눈에는 저기 다 돈처럼 보이고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손만 대면 그 투자도 망해요. 막 손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울해요, 우울해. 외로워, 고립되고. 그리고 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뭔가 이제 아내는 다 썩었는데 겉으로만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그런 대외적으로만 모습이 그렇게 내비쳐지는 거고. 이 또라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신도 그래요. 얘는 좀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좀 약간 좀 또라이라고. 남들을 상처를 너무 많이 입히고 살았대요. 특히 좀 약간 천사님 같은 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느낌도 있어요. 음, 그, 그런 약간 그런 분들 괴롭히면은 재수 없어지거든요. 그게 4번 번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좀 운동 안 하면은 건강 크게 잃겠는데? 왜냐면 정신도 지금 맛이 가 있거든요. 마탱이가 가 있는데 운동이라도 좀 해야지 정신 건강, 육체적으로 조금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되는 것처럼 또 보이고 하나도 어필이 안 됐고 되게 살이 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 말라갖고 막 그래서 이성들에게 하나도 어필이 안 돼요. 막 사람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체형이 통통하든 말랐든 좀 약간 호감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상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근데 이 사람은 외형이 조금 추하게 변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야 운동 좀 해라 라는 말을 좀 들을 정도로 연애했을 때 누구도 이제 옆에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대외적인 존재가 됩니다. 네. 창피해해요.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 뭐 친구들도 될 수 있고 연인이나 이 사람의 배우자가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기가 싫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저래 이런 특히 이제 외모가 되게 강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외모를 좀 판단하기가 쉽고 손가락질 하는 게 좀 아무렇지 않은 문화인데 되게 그 문화에서 되게 욕 많이 먹을 것 같은 그런 흐름도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정의롭고 또 이제 조그만 거라도 이제 고마워하는 마음을 내면서 살았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을 거고 버림도 안 받았을 거예요. 예, 지금 분열이 점점 나고 있습니다. 애정사가 지금 만약 뭐 결혼했거나 연애하고 있다면 애정사에 이제 점점 균열이 가고 있어서 이 사람도 이제 미래에 겪게 될 약간 불행들을 조금 눈치채고 있는 게 아닐까 직감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마음이 있건 없건 이 사람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흐름도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